안녕하세요. 수학 언니들입니다. 짝짝짝.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더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수부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맞아요. 함수만 나오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많이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함수가 무엇이길래 수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함수는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달의 운동에 따른 썰물과 밀물의 주기적 현상도 함수로 표현되죠. 네, 블랙핑크의 데뷔 후 연도별 팬클럽 수의 변화 이런 것도 함수로 표현될 수 있겠죠? 맞아요. 보통 의식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많은 함수 현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언니가 함수란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정의와 관련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해야 해요. 기초공사를 꼼꼼히 하지 않고 문제별 풀이 요령만 익혀서 공부한다면 수학적 응용력을 기르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수에 대해 꼼꼼히 알아봅시다. 네. 자, 함수라는 용어에서 이 함자는 상자를 뜻합니다. 상자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정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암상자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입력 하나를 주면은 그에 대응되는 출력 하나를 내놓는 상자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상자를 컴퓨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 1 하나를 입력했는데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거나 즉 출력이 없죠. 아니면 1 하나를 입력했는데 모니터에 1, 2, 3이라는 여러 숫자가 나타난다면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가 대응되는 것이 함수의 핵심 개념입니다. 함수를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가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하자 했죠? 그럼 우선 대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어떤 관계에 의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짝짓기에는 어떤 규칙이나 조건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두 집합 간의 짝짓기라는 패턴만 있으면 대응으로 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집합 x의 원소에서 집합 y 원소에 화살표를 쏘는 것으로 짝짓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 원소 y를 짝지어지는 것을 x에서 y로 화살표를 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는 x의 y가 대응된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때 화살표를 주는 x는 입력값이라 생각하면 되고 화살표를 받는 y가 그에 대응되는 출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다음의 벤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왼쪽부터 볼게요. 1이 a에, 2가 b에, 3이 a와 c에 대응하고 4는 e에 대응하고 5도 e에 대응합니다. x의 원소 3이 y 원소 ac에 화살표를 쏘고 있죠. 3을 입력했는데 ac 2개가 출력된 거죠. 입력 하나에 대응되는 출력이 개수가 2개 이상인 짝짓기가 있을 때 다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1이 a에, 2가 b에, 3이 a에 대응하고 4는 e에, 5도 e에 대응합니다.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씩이네요. 이것을 단가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말뜻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 문제 하나 봅시다. 집합 x,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x는 원소가 3, 4, 5, 6으로 구성되고 y는 원소가 2, 3, 4로 구성됩니다. x의 원소 x에 y 원소 y를 y는 x의 약수의 개수이다 인 관계로 대응시킬 때
y 원소 2에 대응하는 x 원소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약수를 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3의 약수는 1, 3, 2개입니다. 따라서 3은 2에 대응하고 4의 약수는 1, 2, 4, 3개입니다. 따라서 4는 3에 대응하고 5의 약수는 1, 5, 2개입니다. 5는 2에 대응하고 6의 약수는 1, 2, 3, 6, 4개입니다. 6은 4에 대응하겠죠. 따라서 문제가 요구한 2에 대응하는 2로 화살표를 주는 x의 원소는 3과 5입니다. 두 집합의 원소와 원소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짝지어 주는 것이 대응입니다. 이제 특별한 조건이 붙는 대응에 대해 우리는 함수라 부를 것입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 F가 주어졌다 합시다. 이 대응 F가 다음의 조건, 즉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런 대응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 원소에 화살표를 하나씩만 쏠 때 함수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X에서 Y로의 대응 F를 봅시다. 언니가 미리 색칠해둔 X의 원소 3이 Y 원소 AC에 2개의 화살표를 쏘네요. 집합 X의 각각의 원소들을 함수라는 암상자에 입력하면 뚝딱뚝딱 해서 Y 원소에서 하나를 출력해야 하는데 3을 입력할 땐 AC 2개가 출력되잖아요. 입력 하나에 출력 2개네요. 그래서 이런 대응 F는 함수가 아닙니다. 언니가 이번 벤 다이어그램에서 Y 부분을 가린 이유는 함수냐 아니냐는 오직 X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한 번씩만 쏘고 있냐만 확인하면 돼요. Y 원소들은 한 원소가 화살표를 몇 개를 받건 말건 상관없어요. 자, 보면 X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화살표를 쏘고 있죠. 화살표를 주는 X의 원소들만 한 개씩 빠짐없이 화살표를 주면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응 F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 화살표를 주는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이라 하고 화살표를 받는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 F를 언니는 정의역 X는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둘 거고 공역 Y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잡을게요. 또 X의 원소들의 2배 한 값에 대응시키도록 함수 F를 정할게요. 이렇게 정한 함수 F에 의해 1은 2배 하면 2니까 2에 대응하네요. 2는 2배 하면 4. 따라서 4에 대응하고 3은 2배 하면 6이니까 3은 6의 화살표를 쏘겠죠. 입력값들의 모임인 정의역 원소 1, 2, 3이 화살표를 모두 하나씩 쏘니까 언니가 정한 대응 F는 함수가 맞죠? 이때 이것을 기호로 F1은 2라 씁니다. F2는 4라 쓰면 되고 F3은 6이라 씁니다. 그리고 F1을 함수 F에 의한 1의 함수값이라 부릅니다. F2는 2의 함수값, F3은 3의 함수값.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화살표를 한 번씩 다 주지만 공역의 원소라 해서 모두 화살표를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는 원소들의 모임은 따로 명칭이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값 fx들의 전체 모임을
함수 f의 치역이라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를 받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언니가 만든 이 함수 f의 함수값들은 2, 4, 6이죠. 따라서 치역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로 꼭 써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치역은 공역 중에 화살표를 받는 원소들, 즉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공역은 항상 치역을 포함하고 있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언니는 지금까지 대응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집합 XY를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집합으로 두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집합 X에서 Y로 대응과 함수를 표현해 왔어요. 하지만 두 집합 XY는 실수 전체 집합처럼 무한집합이 될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대응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정의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x, fx들의 모임을 함수 f의 그래프라 합니다. 즉 x는 입력이고 fx는 그에 대응되는 출력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정의역과 공역을 모두 실수 전체 집합으로 두고 이것을 x라 표기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정의역의 원소 x에 자신을 2배에서 대응시키는 함수로 f를 정의할 거예요. 실수 x에 대해서 그것을 2배한 2x가 출력값이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 2x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데 순서상에서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2x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EF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니가 잡았던 함수는 x랑 y를 유한집합으로 뒀었잖아요. 이 경우는 그래프가 1,2와 2,3, 3,6 이 세 개의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식이 같더라도 정의역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그래프가 되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대응표를 보고 정의역의 원소들이 모두 한 번씩만 화살표를 쏘냐를 확인하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대응표에서 함수가 아닌 것부터 골라봅시다. 1번은 1이 화살표를 2개 쏘고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고 2번은 4가 화살표를 안 쏘니까 함수가 아니죠. 5번은 3이 화살표를 2개 쏘고 있네요. 함수가 아닙니다. 3번은 각각의 원소들이 하나씩만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함수가 맞고 4번도 각각의 원소들이 하나씩만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함수가 맞죠. 이제는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함수의 정의에 의해 정의역의 각 원소는 공역의 한 원소에만 대응해야 하므로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x는 A와 만나지 않거나 2군데 이상에서 만나면 그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오른쪽에 주어진 y는 fx 그래프랑 x는 a라는 직선의 교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점은 x좌표가 a이고 y좌표는 fa죠. 함수기 때문에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a 하나만 나와야 되죠. 함수의 그래프라면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에서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과 그래프는 각각 한 점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이 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함수 그래프를 찾는 문제인데요. 우선 1번을 보면 정의역 각각의 원소에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다들 한 점에서 만나죠. 함수가 맞네요. 2번을 보면 x는 a에서 위의 점도 a, fa로 표현할 것이고 밑의 점도 a, fa로 표현을 했을 때 모순이네요. 서로 다른 점을 y좌표가 지금 다른데 둘 다 fa로 표현했어요. 이 상황을 대응도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y 둘 다 무한집합이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A에서 상황만 살펴보면 x가 A일 때 위의 점을 B라 하고 밑의 점을 C라 할게요. A는 B, C 둘에게 화살표를 쏘는 꼴이죠. 함수가 아니네요. 3번 그래프도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에서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고 4번도 x는 A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니네요. 5번은 한 점들에서 만나니까 함수고 6번도 한 점들에서 만나니까 함수입니다. 정답은 1번, 3번, 5번, 6번입니다. 무한집합들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유한집합에서도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라는 집합을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유한집합으로 잡을게요. x에서 x로의 대응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의 원소 x는 2에서 직선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없네요.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용어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집합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뭐라 하나요? 함수라고 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 화살표를 주는 X를 함수 F의 정의역이라 하죠. 또 화살표를 받는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 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fx를 함수 f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 했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수 f에서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